AI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했고 또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봤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부터 볼까요? 전반적으로 일단 빅테크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을 두고 의견이 너무 분분한 것 같고, 저는 시장이 그 실적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둬야 돼요. 어차피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이 과거와 같이 풍부하지 않고 줄어들고 또 외부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도 캐펙스 지출은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선점 부분에서 도태돼 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의 명목적인 금액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 증가율이 둔화되는 걸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근데 증가율이 둔화되더라도 앞으로 명목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숫자라는 의미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AI 관련된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그래서 캐펙스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게 또 캐펙스 자금을 또 늘려버리면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또 그 해당되는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점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금 돈을 잘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줄어들고 외부 차입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요. 그게 감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제가 얘기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캐펙스 계획 지출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했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기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는 시장이 항상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시했던 그런 우구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캐펙스 투자 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이것도 봐야 돼, 저것도 봐야 돼 하다 네, 보니까 그거가 가장 방향성을 문제예요. 못 네. 잡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아마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방향성과 기준점을 명확하게 이제 시장도 동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M7 내에서 애플은 또 좀 다른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애플 이번 실적 좋았는데 애프터에서 약세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어닝콜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비싸고 우리 많이 못 구했고 다변화하려고 하지만 다변화한다고 한들 가격을 낮출 수 없다. CXMT를 두고 아마 하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은데 애플 실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애플이 좋으면 네. 하이퍼스케일러 주가가 안 좋죠. 네, 반대로 가죠.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주가가 너무 좋죠. 네. 그럼 애플의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은 사실 캐펙스란 부분들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얘네들은. 네. 그렇잖아요. AI 시장 성장할 때 AI 밸류체인 단에서 사실 애플이 투자하는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실적을 확인할 때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세, 그리고 AI의 수요 성장 부분들이 증가하는지 이게 확인된다라고 하면 AI 시장 문제가 없고 해당되는 기업도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애플은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성장하는 회사 자체가 아닌 거죠. 말 그대로 하이퍼스케일러도 주가가 좋지 않을 때는 애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얘네들은 캐펙스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메모리 부품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애플 제품들의 가격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존보다 판매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애플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해당되는 제품들의 평균 판매 단가는 올라가겠죠. 제품 판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물량 자체 판매량이 줄어버리면 저는 애플 입장에서는 그게 빠르게 실적 감소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애플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애플은 우리가 그동안 되게 공고히 그 자리를 지켜온 게 어쨌든 간 있잖아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필두로 마진을 엄청 깎아서 그렇게 갔던 이 전략이 이제는 뭐 끝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이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시장에서 더 이상? 만약 애플이 비용 제어를 잘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형태. 그리고 의외로 또 제품 가격은 높아졌지만 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된다. 그러면 애플의 생태계는 훼손되지 않고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AI 밸류 체인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애플은 해당되는 분야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AI 하면 HBM 그리고 전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만 관심이 있어서 사실 올해 이란 전쟁 휴전 들어간다는 소식이 앞서 전해지면서 사실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갈 때 제가 얘기해드렸던 HBM, 전력, 데이터 센터 이 세 개의 밸류 체인에 해당되는 기업들 주가만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애플은 부진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애플 그런 대수는 있는데요. AI 시장의 성장 자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애플은 소외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빅테크들 실적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사실 미국에서도 기술주가 폭등했고 우리 장에서도 폭등한 이유로 나오는 이야기가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AI 특화 헤지 펀드에서 청산이 돼버리니까 이거 급등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 이제 좋게 보려고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저는 뭐 한국의 코스피는 사실 5천 초반 정도까지는 좀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지금의 레벨이 낙폭이 가대한 건 맞아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올해 주가 지수가 오버슈팅 됐던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올해 4월부터 6월 고점 확인하기 그 기간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가 고점 대비 이렇게 잘 낙폭이 커졌던 그 기간과 속도, 하락폭을 보면 사실은 올해 4월 달 초 정도까지 지금 거의 흡사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맞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지금 뉴스가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단위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청산 부분들이 해외 IB에서 이제는 뭐 한 90%까지 청산됐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언론에서 자꾸만 이렇게 투자자들이 오해할 만한, 그러니까 너무 좋은 뉴스가 나오면 앞으로 이제 주가는 크게 올라가겠네. 약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수급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본질적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사실 오늘 한국 증시 반도체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 본질적인 배경 물어보고 싶지만 답은 제가 할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다른 걸 갖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간밤에 미국의 6월 PC가 전년 동월 대비 3.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미국의 정책금리가 3.75죠. 사실 올해 5월달 발표된 4월 PC부터 정책금리 3.75를 상회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연준의 정책금리보다 미국의 PC의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이를 상회하게 되면 물가 불안,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용선호 심리는 약화되고 지금 이런 구간에 놓여 있어서 지금 한국 증시도 크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간밤에 보면 정책금리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3.7. 이 얘기는 결국 물가가 이제는 내려갈 수 있고 시장 금리도 안정을 되찾고 이용선호 심리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 증시가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에서 발표되는 PC 물가가 정책금리 아래에서 계속 발표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금 정책금리 2로 PC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해요. 제가 이거를 5월 달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5월 달 발표되는 4월 PC가 정책금리를
상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올라가고 금리가 불안하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제는 6월 달부터 3분기 때는 좀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본질적인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금리와 PC를 비교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경제학용어로는 실질정책금리라고 그래요.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던 거는 이게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간밤을 통해 가지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플러스 실질정책 금리 구간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밤에 6월 PC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믿고 갈 구석이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도 들리거든요.